예, 안녕하세요. 전주상업정보고등학교 수석교사로 근무하는 박형훈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 차시에 이어서 지난 차시 입출식 예금 계좌 개설하는 6단계까지 절차를 봤는데요. 오늘은 그 마무리 마지막 5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출식 예금 개설 절차 두 번째인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6단계로 마지막에 했던 것이 약관 설명하는 단계였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고객한테 필요한 서류들을 좀 받아내야 돼요. 이렇게 필요 서류 징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좀 징구라는 말이 조금 낯설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은행 안에서 쓰는 이제 용어인데 고객으로부터 서류를 받아낸다. 이걸 징구 이렇게 부릅니다. 저 도라에몽 친구는 진구고요. 가끔 학생들이 이제 그 진구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면 이응 받침에 징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도 이 오타 아닌가 이런 분들도 가끔 계셔요. 근데 고객한테 서류를 받아낸다. 이걸 징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먼저 쭉 일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 요새는 개인정보가 하도 중요해지다 보니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어디에 가든 내 정보를 제공할 때는 항상 이 동의서를 쓰게 됩니다. 인터넷 상에서도 항상 체크를 하죠. 은행에서도 은행이 내 계좌를 조회하고 입금하고 출금하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정보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서류가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대체 이 통장을 어떤 목적으로 만드는 것이냐 이걸 나타내는 서류도 한 장짜리가 있어요. 세 번째는 통장 양도금지 설명 확인서. 제목이 좀 깁니다. 통장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넘기면 안 된다라는 설명을 듣고 내가 설명 들었습니다라고 이제 고객이 확인을 하는 건데요. 이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랑 통장 양도금지 설명 확인서 이 두 가지는 무엇인가를 예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요새 이제 속된 말로 대포 통장이라는 거 있죠.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된 통장을 이제 몰래 가져다가 주로 이제 나쁜 쪽에 범죄라든지 이런 데 이용이 됩니다. 자금 세탁이라든지. 이걸 이제 좀 막기 위해서 만든 방법입니다. 그래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통장 양도금지 설명 확인서를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서류는 아니지만 기타 부가 서비스, 뭐 카드라든지 인터넷 뱅킹, 뭐 모바일 뱅킹 이런 것들 좀 안내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실명 확인증표 4번을 첨부를 해야 되는데요. A4 용지에다가 이제 주민등록증 같은 걸 이렇게 복사를 해서 신청서 뒷면에 쫙 첨부하기도 하고요. 예금거래 신청서 앞에 설명드렸던 그 한쪽에 공간이 있었죠. 그 공간에다 이제 스캐너에다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넣고 그 신청서를 넣으면 그 공간에 딱 자동으로 이렇게 스캔이 돼서 인쇄가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요새는 많이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필요 서류를 징구를 하는데요. 이제 뭐 간단하게나마 각각의 서류들 어떻게 작성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예요. 이제 앞면만 먼저 보겠습니다. 글씨가 조금 작긴 한데 앞면은 뭐가 주로 되어 있냐면 수집 이용, 그러니까 당신의 개인정보 고객님의 정보를 우리가 수집해서 이렇게 이용하겠습니다라는 동의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칸에 보면 어떤 목적으로 이런 고객님의 정보를 수집하는지, 또 어떤 항목들을 수집하는지, 또 어떤 기간, 그러니까 평생 가는 건 아니니까요. 어떤 기간 동안 이 정보를 수집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밑에 칸에 고객이 이걸 이제 쭉 보고서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앞면이고요. 수집 이용과 관련된 동의입니다. 뒷면을 보시면 위에 제목에 보면 제공, 조회 제공하는 데 동의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어떤 경우냐면 은행 안에서 쓰는 게 아니라 이 고객의 신용 정보를 외부로 좀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깥으로. 이게 어떤 경우냐면 신용정보 조회 회사라고 있어요. 이제 보통 영어로 C비사라고 하는데 크레딧 뷰로 해가지고 C비사에 이 고객이 뭐 연체가 돼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정도 신용이 좋다든지 이런 신용정보를 개인 신용정보 조회 회사에 이렇게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신용정보 CB 회사에서 이 사람들의 신용정보를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이때 당신의 정보를 이쪽에 넘겨주겠습니다. 제공하겠습니다라는 동의를 얻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일 밑에 고객이 동의함, 동의함에 체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밑에다가 이제 이름 쓰고 날짜 서명을 하면 동의하는 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근데 만약에 고객이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안녕히 가세요. 빠이빠이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계약을 할 수 없이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반드시 동의를 해야 예금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입니다. 제일 윗칸에 이렇게 한 줄짜리 빛난이 보이죠? 거기에다가 이 예금은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한다라는 걸 적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아까 처음에 첫 단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 학비를 만들기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해서 그런다 할지, 내 용돈 관리 계좌, 급여 관리 계좌 이런 걸 이제 위에 쓰는 겁니다. 제일 윗칸에 목적을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내용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 통장을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이 요청해서 만들어 갖고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런 물음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예 하면 안 되겠죠. 큰일 나죠. 불법이니까. 아니요, 아니요 하고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통장은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하고 다른 사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하는 겁니다. 밑에 이제 서명까지 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예전에 없던 양식인데 대포 통장이 워낙 이렇게 많아지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 이전 학교에서 통장을 2개를 동시에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선생님들 친목회를 관리를 하게도 되고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주는 교직원 장학금 이걸 이제 매달 객출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학생들 장학금으로 주는데 이걸 제가 관리하게 됐어요. 그 학교에 부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 명의로 통장을 2개를 만들려고 이제 은행에 근처 은행에 가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학교 교내 장학금 이렇게 관리용 이렇게 써가지고 아니요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냈더니 2개는 한꺼번에 만들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계좌를.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전직 은행원으로서 왜 그러냐고 막 묻기도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하나만 만들어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음 날 그 옆에 다른 은행에 가가지고 몰래 또 하나 더 만들려고 이렇게 가서 신청을 하니까 그 텔러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제 옆에 모 은행에서 만드셨네요. 오늘 못 만드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끼리 다 연동이 돼가지고 일정 기간 안에는 통장을 다수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 후에야 은행에 가서 또 통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목적 확인서 다 쓰고 확인을 한 다음에 그래서 대포 통장이 발생되는 것들을 이제 좀 차단하기 위한 100%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은행의 자구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앞에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랑 똑같이 대포 통장을 예방하기 위한 이것도 이제 방법인데요. 앞서 제가 예금거래 신청서 앞면만 설명을 드렸어요. 뒷면에 있는 내용입니다. 뒷면의 내용을 보시면 거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은행원이 고객한테 통장을 만들어주면서 고객님 이 통장을 다른 사람이나 제3자한테 돈을 받고 양도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걸 반드시 말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해했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셨죠? 그 근거를 남겨주세요 하고 뒷면에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양도금지 설명 확인서는 별도 양식이 있는 게 아니고 보통은 예금거래 신청서 뒷면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설명 들었음 이렇게 고객이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제 자필로 설명 들었음 이렇게 한글로 쓰죠. 그리고 이제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 이걸 정말 대포 통장으로 누군가에 팔아서 범죄에 이용이 되고 사건이 생겼다. 그러면 은행원이 난 이거 충분히 분명히 설명했다. 그러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근거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양도금지 설명 확인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는 대포 통장을 예방하기 위한 은행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그림상 이 은행 신청서는 또 이제 위쪽에 가면 앞서 말씀드렸던 부가 서비스 내용들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은 이 계좌 만들려고 하면 꼭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카드 만들려고 합니다. 신용카드라든지 체크카드. 그래서 위쪽에 카드를 만들겠다. 인터넷 뱅킹에 가입하겠다. SMS로 내가 어떤 통지를 받겠다랄지 이런 내용들을 부가 서비스를 체크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예금거래 신청서와 기타 필요 서류를 진구를 하고 나면 이제 은행원이 이제 해야 될 주로 일인데요. 고객은 잠깐 기다리라고 해놓고 이 서류들을 받은 정보를 가지고 전산상에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은행원이. 그래서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름부터 주소, 이런 개인 인적사항부터 뭘 원하는지 뭐 이런 아까 신청서에 체크했던 모든 내용들을 전산상으로 다 등록을 합니다. 금융거래 목적도 마찬가지고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이제 비밀번호인데요. 제가 은행원 생활을 하던 예전에는 그 예금거래 신청서에, 그러니까 그 전표에 고객이 비밀번호를 적어가지고 은행원한테 줍니다. 그럼 은행원이 그걸 보고 비밀번호를 입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사고가 많이 납니다. 은행원이 비밀번호를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는 비밀번호를 절대 은행원이 취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고객이 직접 입력을 합니다. 뭘로 입력을 하죠? 그 기기를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실까요? 고객이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기기.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아, 잘 모르실까요? 예. 아, 이 OTP라는 답도 나왔는데요. 그거는 이제 조금 다 전자금융할 때 쓰는 거고요. 핀패드라고 합니다. 핀패드. 우리가 보통 비밀번호를 핀이라고 하잖아요. 핀 넘버. 그래서 이걸 넣는 패드, 그래서 핀패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행원이 고객님 비밀번호 입력해 주시죠 하면 그 앞에서 이렇게 누르죠. 확인 누르면 자, 한 번 더 입력해 주세요. 확인을 위해서 또 한 번 이렇게 누릅니다. 그래서 고객의 비밀번호는 은행원이 창구 텔러가 절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밀번호 포함해서 전체 내용들을 전산상에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9번째 단계를 뭘 하냐면 책임자한테 이제 보통 창구 뒷선에 뭐 대리, 과장, 차장 이렇게 책임자들이 있습니다. 책임자한테 가서 자, 이런 고객님이 이렇게 통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고 가서 결제를 받습니다. 실제 이제 통장이나 신청서를 가지고 가서 도장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전산상으로 결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고객하고 하는 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뭘 줘야 되죠? 통장을 줍니다. 통장에 이제 쭉 찍혀져 있겠죠. 아까 등록된 내용들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은행원이 마지막으로 할 거는 고객이 아까 찍었던 도장이나 그 서명 등록한 걸 통장에 한 번 더 하죠. 이렇게 네모칸에 돼 있는. 그래서 도장을 한번 찍거나 아니면 서명을 쓰면 서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도장이나 서명이 훼손되지 않도록 스티커를 그 위에 딱 이렇게 붙이죠. 그러고 나서 딱 통장집에 넣어서 고객한테 주면서 자, 입금 완료됐고 잘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하고 줍니다. 별 이상이 없으면 이제 고객과의 예금 개설 절차는 이제 끝나는 거죠.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은행원은 혹시 서류가 미비된 것은 없는지 한번 쭉 보고 우리 지점에서 보관할 서류는 금고에다가 보관을 하고요. 또는 이제 본점으로 발송해야 된다 이런 서류들은 또 본점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들이 은행 금고에 가면 돈이 막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돈은 이 금고 안에 한쪽 귀퉁이에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현찰은. 그 나머지는 중요 서류들이 주로 금고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은행원 입장에서는 고객한테 입출식 예금을 하나 개설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절차가 마무리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두 차시에 걸쳐서 입출식 예금 계좌 개설 절차를 11단계로 봤고요. 이제 우리 경영금융교과군에 있는 학생들, 창구사무를 배우는 학생들은 이제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앞으로 은행에 갈 때는 예를 들면 은행 가서 통장을 만든다 이럴 때 아, 예전에 절차 배웠던 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절차를 한번 보는 거 이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다른 은행 업무를 보더라도 은행원들이 하는 어떤 행동이나 절차나 작성하는 서류들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거 은행이 대체 이걸 왜 하는 걸까? 이건 어떤 의미로 하는 걸까? 이렇게 좀 의문을 가져보고 양식이나 서류. 그래서 아까 약관은 보통 이제 교부하지 않음 해가지고 그냥 오는데 나는 한번 한번 어떤 건지 보고 싶어. 그러면 사본 교부해 주세요 해갖고 사본을 한번 받아다가 뭐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저장을 한달지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관리해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지금까지 입출식 예금 계좌 개설 마무리하고요. 예,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